전기분포는 워낙 또 잘 아시니까 뭐 얘기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전기분포에서 하는 전기분포 여기 용어들 보시면 에러라는 거는 그 데이터 실제 데이터 값 혹은 또 예측 값이 그 평균하고 차이 그 거리 같은 걸 하고요. 표준화라는 게 있어요. 표준화라는 얘기를 좀 쓰는데 표준 전기분포 혹시 아세요? 표준 전기분포란 건 뭐냐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걸 표준 전기분포라 그래요. 전기분포가 이제 저렇게 종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는 맞긴 맞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분포인 거고 전기분포가 일반적인 전기분포는 뭐 여기가 평균이 있으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표준 전기분포는 이제 요게 요 값이 0이다 이거죠. 0. 0이면서 퍼져 있는 정도도 퍼져 있는 그 시그마 값. 얘가 0이고 이 시그마. 표준 편차가 1인 게 이제 표준 전기분포다 이거죠. 전기분포를 이제 그 표준 전기분포로 바꾸는 그 작업을 표준화라 그래요. 표준화. 표준화는 이제 여기 저기 나온 말대로 그냥 원래 평균이 2고 시그마가 뭐 3이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떤 변수 대문자 x라면은 이거를 평균이 2니까 이제 원래 x 값에서 평균을 빼주면은 이제 얘가 이동하겠죠 그래프가. 그 다음에 얘를 시그마로 나눠주나요?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이제 표준 편차가 얘의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분산이 1이 되는 형태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걸 이제 표준화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점수라는 거는 이거 표준화한 값.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예를 들어서 3인 x는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평균이 2고 시그마가 3이면은 3-2에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 0.33이 되겠네. 0.33. 그러니까 그 표준 전기분포의 값으로 만든 때 이 위치가 이제 G 스코어라 그러고요. 근데 R을 쓰면은 손으로 이제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는 손으로 해서 했는데 그냥 컨셉을 아시면 R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표준화해주고 잘 해주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 원래 로우 데이터에서부터 뭐 할 때는 그런 건 좀 생각하셔야죠. 어떤 그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분포라는 게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를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정규 분포 잘 안 따라요. 안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제 우리 가우스 할아버지가 이제 만들어놔서 정규 분포 갖고 많은 그 연구를 하셔갖고 정규 분포를 따랐을 때에 정규 분포 따랐을 때 90% 뭐 86%는 요직이 있고 90 몇 프로는 어디 있고 그런 것들 우리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만 따라주면 우리는 쉽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잘 안 따르거든요. 그럼 이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좀 먼저 알고 나서 그 가우스 할아버지가 그 연구한 것들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규분포인지 이게 정규분포랑 비슷한지 안 한지 그걸 보는 게 첫 번째 그 그림으로 보는 게 이제 q 플러스라고 불러요. q 퀀타일 플롯인데 퀀타일 플롯이란 건 뭐냐면은 정규분포를 따르면 여기에 이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이론적인 그걸 x축으로 놓고, 그럼 y축에는 이제 실제 다른 밀도를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랑 이제 비슷하면은 얘가 직선으로 쭉 리니어하게 가거든요. 리니어하게 가는데 이제 그 뒤에서 한번 그림을 볼 겁니다. 뭐 여기 그 얘기들을 몇 가지 이제 해놨는데요.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근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조금 정규분포가 아닐지라도 비슷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정규분포를 갖고 하면은 쉽게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사라 그랬어요. 실제 데이터들은 반드시 정규분포 비슷하게 따르는 건 제법 있는데 정규분포 아닌 게 많아요. 그거의 그 뒤에 이유는 그거에서 생기는 문제는 뒤에 좀 얘기 드릴게요. 그다음에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도 원래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닌데 그거에 이제 그 평균들을 이제 뽑아보면은 걔가
그 오리지널 모 평균의 주변에 표본들이 막 모여갖고 그놈들을 하다 보면 얘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많은 경우 그래요. 사실 그 이항 그 우리가 뭐죠? 동전 던지기도 그렇잖아요.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평균 중심으로 쭉 모이잖아요. 모이는 그런 형태로 그 표본 평균이나 오차 같은 게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정규분포 모양을 이제 해놨죠. 얘는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 0점이네. 표준 편차는 이제 요거 루트를 씌워야겠죠. 0.2니까 이게 덜 퍼진 거죠. 작으니까. 얘는 조금 더 퍼진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퍼진 거고, 분산이 커질수록. 그 다음에 평균이 마이너스이면은 얘를 중심으로 이제 종 모양이 되는 거죠. 뭐 가우시안 연구를 많이 하신 이제 가우스 할아버지 그걸 따라서 이제 가우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 여러 번 던지면은 이제 결국 요 평균,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평균은 이제 500회겠죠. 500회 중심으로 이제 점점점 그에 따라서 동전 던지기는 이제 가우스 분포에 가까워진다. 주사위 던지기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 찌그러진 동전 같은 경우는 이게 확률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적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평균 위치가 좀 달라지겠죠. 좀 평균 위치가 평균이 이제 앞면 나올 확률은 0.4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분포를 이룰 겁니다. QQ 플롯 아까 우리가 정기 분포를 따르는지 한번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한번 QQ 플롯을 그려볼까요? 아주 심플한 건데, 자 먼저 우리가 QQ 플롯 갖고 정기 분포인지 아닌지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정기 분포 요게 그 정기 분포를 얘기하죠. 노멀 랜덤하게 노멀로 해서 100개를 뽑아줘. 이게 디폴트가 이제 요 함수의 디폴트는 뭐냐면 표준 정기 분포에서 100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100개 해서 점을 찍어보면은 아마 요런 식으로 0 중심으로 여기가 점이 좀 많고 이제 여기 조금 점이 적은 그런 분포가 될 거예요. 아마 그거를 QQ 놈으로 이제 플롯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QQ 놈으로 얘를 QQ 놈으로 한번 그려봐줘.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직선을 그리는데 A가 0이고 B가 1인 거. 다시 말해서 Y는 A 플러스 BX인데 절편이 0이고 절편이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에 해당되겠죠. 평균. 그 다음에 B가 이제 표준 편차. 그래서 그 라인을 쫙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딱 해서 대충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점들이 이제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여기 거의 이제 분포가 이 직선 시어레티컬한 그거랑 이제 샘플링 한 거랑 거의 이제 따라간다 이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QQ놈을 보면은 얘가 정기 분포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좀 느낌이 올 수가 있어. 느낌이. 실제는 이제 또 숫자로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론상의 퀀타일이란 건 뭐냐면은 분포가 예를 들어서 요 마이너스 정기 분포가 여기에 적게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잖아요. 여기는 점이 한 개 있어. 한 개. 이론상. 그러면 요 값 중에 이제 마이너스 이쪽에 원래 이론상은 요 정도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요만큼 있더라.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 1까지는 그러니까 표준 정기분포 얘를 중심으로 표준이니까 요까지 마이너스 2는 요 끝에 요 양 끝에 존재하는 게 몇 프로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존재하는 게 95%예요. 95%. 점들이 여기 95%가 존재해야 돼요. 95%. 근데 개수가 요까지 존재하는 게 여기 뭐 점이 2개 정도 있고 여기에 뭐 100개 중에 2개, 여기 2개 하니까 4개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4개 정도. 4개 정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96%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저게 그냥 눈으로 보고 이 직선에 가까우면 정규분포를 이루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상 퀀타일하고 실제 샘플의 이제 퀀타일이 거의 같잖아요. 그것도 뭐 숫자로 뭐 값이 나오고 그게 얼마
얼마 이상이면 뭐 전기표를 많은 경우 이제 그 숫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 눈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숫자를 이제 할 때는 이제 뒤에 검정에 그 정규 검정이 있어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냐 안 따르느냐. 그건 이제 검정 쪽에 이 우리가 그 아저씨 이름이 뭐더라? S로 시작하는 이제 그 샤프로인가요? 예. 그 사람은 숫자로 이걸 표현해 놨어요. 숫자로. 일단은 눈으로 보실 때 이게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이제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게 QQ놈이다. 보시면 되고, 이거 근데 하나 해볼까요? 약간 바꿔봤어. 얘는 디폴트가 이제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놈이라 그랬어요. 그럼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100개 점을 하는데 평균이 2고 표준 편차가 3인 걸 한번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QQ놈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한번 해보실래요? 1분. 30초만 드릴게요. 1분. 자, 이렇게 했을 때 QQ놈은 얘는 그럼 얘를 요 샘플된 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딱 고쳐서 이제 해줄 거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릴 때 얘는 하나의 선은 뭐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선을 한번 그려봤고 얘는 평균이 2고 표준 편차가 3인 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느 선에 이제 맞을 거냐? 그럼 QQ놈을 그렸을 때 선을 그릴 때 이제 사실 전부 표준화해서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하죠. 근데 그냥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그게 뒤에 책에 나온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 책에 사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이걸 좀 해본 건데 자 해보셨죠? 뭐 라인 나오나요? 어느 라인에 좀 가깝게 나오나요? 네. 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블루 요 QQ놈은 그냥 있는 거를 그냥 찍어주는 거다 이거죠. QQ놈을 찍어주다 보니까 평균이 이 기울기가 3인 요쪽을 이제 더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QQ놈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른 놈한테는 이 QQ놈 할 때 생각할 때 이제 요 선 그리는 걸 잘 생각해야 된다. 잘 생각할 필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죠. 이 QQ놈이 이제 성질이 그렇다는 걸 일단 보시고요. 자, 일단 표준 정규 분포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나온 게 긴 꼬리 분포. 롱테일 법칙은 이제 뭐 나온 지가 꽤 돼서 요새는 얘기를 잘 안 하나 모르겠네. 롱테일 법칙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몇 법칙이랑 비슷한. 예, 몇 법칙 맞아요. 근데 롱테일 법칙이 맨 처음 얘기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마존이 이제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마존이 이제 그 초기에 90년대였던가? 여기 이게 롱테일 법칙으로 그때 유명했던 화제의 롱테일 법칙이었어요.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제 롱테일 법칙인데 뭐냐면은 아마존이 인터넷 책방을 하잖아요. 인터넷 책방을 하는데 보통 책방 같으면은 와서 사람들이 딱 보고 이게 뭐 베스트셀러야 해서 사가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돈 버는 걸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뭐냐면은 많이 팔리는 책에서도 돈은 벌어요. 근데 잘 안 팔리는 요런 책들, 잘 안 팔리는 책들이 있는데 조금씩만 팔리는데 아주 다양하게 팔려. 얘를 썸을 해봤더니 이게 만만치 않더라 이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제 그냥 정규 분포나 하면 얘들이 이제 뭐 거의 뭐 전체 수입의 5%밖에 안 돼. 뭐 그랬을 텐데 거꾸로 이제 이 롱테일이 여기 꼬리가 두껍더라 이거. 두껍고 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이 팔리는 책 말고 이 꼬리에서 팔리는 게 뭐 오히려 80%가 되더라. 따라서 이제 우리는 롱테일 경제 막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덜 팔리는 것도 막 해줄 수 있어. 왜냐하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없잖아요. 주문만 받고 이제 주문 있을 때 그냥 이제 해도 되니까. 그래서 롱테일 경제 나오면서 롱테일이라는 거 여기 파워로 디스트리뷰션 요 모양이 이제 파워가 뭐죠? 파워. 이 뭐냐면 이게 x분의 1은 이제 이게는
파워 1인 놈이고 x 제곱분의 1, x 3승분의 1 이런 모양을 따른다 이거죠. 그럴 때 요 꼬리에서부터 요까지 쫙 가는 놈이 이 정규분포보다 이 꼬리가 두껍고 두꺼워요. 정규분포를 잘 안 따라. 이게 많은 경우 이제 그 금융 쪽에 우리가 금융공학해서 파생상품이니 뭐니 이제 막 금융공학으로 만들어냈다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그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그래갖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한 세 분인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블랙은 돌아가셔서 못 받았다 그러는데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금융자산의 가격을 매기는 모델. 요걸 할 때 이제 그 주식이나 이런 가격이 랜덤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하에서 했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에서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 멱함수 형태로 이제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분포로 해서 이 파생 상품의 그 리스크가 0.05%야. 0.05야. 5%야. 위험 리스크 돈 잃을 확률이 0.5%야.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 따르면은 요거 뭐 시그마 이항력이 5%잖아요. 5%. 근데 롱테일 법칙을 따르면 이게 좀 플랫해지면서 더 해요. 여기 두꺼워져. 5%보다 커. 그래서 5%라고 계산하고 투자를 했다. 이게 틀린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그 항의를 한 아저씨가 있어요. 나심 탈렙이라고 이제 그 월스트리트의 철학자 그랬네서 블랙스완이라는 책도 쓰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아저씨는 이제 원래 파생 상품을 연구하던 원래는 아니고 이제 파생 상품 쪽에 이제 그 관심이 있어서 했고 아주 깊이 이제 들어갔다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정규분포하고 긴꼬리분포 차이를 이제 파워로 하다 보면 정규분포가는 평균이 여기인데 요 꼬리가 두꺼워졌을 때 정규분포가 아닌 그런 거 했을 땐 조금 더 이제 이쪽으로 더 온다. 평균 위치가 바뀐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 블랙스완이란 사실 스완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백주라고 번역하는 순간 이상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백주라는 건 이미 흰색이라는 그걸 넣어버렸으니까. 우리 스완의 우리 원래 말이 뭐죠? 원래 고유 말. 이 새를 뭐라고 불러요? 고니라고 부르요. 고니. 까만 고니, 흰 고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 못한 그런 게 올 수 있다 그런데 특히나 금융 쪽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은 정규분포를 잘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심 탈렙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체중이나 키나 그런 거는 우리 1000사람 딱 모았어요. 1000사람 모아서 평균 냈을 때 이 평균을 중심으로 크게 표준 편차도 크지 않고 세계에서 성인 1000명을 뽑았을 때 대충 분포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재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1000명씩 막 뽑았어. 이 샘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지난번에 사실 정주영 씨 해서 국회의원 평균 재산도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샘플에 딱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워렌 버핏이 뽑혔다. 그럼 확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1000명 그쪽이 막 뽑혔다. 그럼 엄청 내려갈 거예요. 정규분포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이 금융 쪽은 거의. 그래서 금융 쪽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나심 탈렙이고, 그래서 제법 이 사람은 그런 걸 거꾸로 이용해서 돈도 제법 벌었어요. 바벨 전략이라고 그래서 중간을 잘 안 둬. 양쪽 극단만 안전하든지 아주 위험하게 이제 크게 돈 번들든지 그렇게 하면 크게 돈 버는 순간 왕창 돈 버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아저씨는 여기 노벨상 주는 위원회를 고소하겠다고까지 이제 했어요. 고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걸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요걸 만든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주는 순간 저거에 이제 권위를 줬고 저걸 중심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매번 금융위기를 오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주장하는 거고, 딴 사람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아직 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소송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정규분포를 갖고서 금융상품을 만드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거고, 요번에 사실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뉴스에 보시면은 파생상품에서 엄청 뭐 돈을 많이 잃었다 그러잖아요. 원래 계산대로라면은 그게 일어날 확률이 무지무지 작은 거예요. 물론 뭐 은행 판매하신 은행분들이 잘 교육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원래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그게 확률이 작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훨씬 생각보다 훨씬 그런 벗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런 모델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을 갖고 만든 파생 상품들은 이렇게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주식인데 주가 그래프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 뭐냐면은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책에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좀 바꾼 거긴 한데, 여기 일단은 데이터는 뭐냐면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개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싱을 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읽어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번 뭐 읽어와 보시고요. 읽어와 보시는데, 이 안에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날 이제 오르내린 값들이 있어요. 오르내린 값. 원래는 이제 저기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한 아저씨들의 생각에 따르면, 생각이 아니죠. 그냥 가정이야, 가정. 가정에 따르면은 오르내린 게 정규분포를 랜덤 워크라서 정규분포를 따르든지 뭐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그래프로 보여주고 싶어서 QQ 플러스로 책에서는 해놓은 것 같아요. 책에 보면은 저기 89페이지 보면은 정규분포 안 따른다고 뭐 돼 있죠? 그림은. 근데 이제 한번 해보죠. 책이 나온 거랑 이제 조금 또 다르게 할 게 있어서, 책이랑 좀 다르게 한 건 뭐냐면은, 일단 이건 넷플릭스 주가에 대한 거예요. 여기 콤마 있어요, 콤마. 다시 말해서 이 앞에는 모든 행인데 넷플릭스에 해당하는 모든 행을 넷플릭스라는 오브젝트로 집어연 거예요. 넷플릭스 값만 이제 뽑아내고 나서, 그다음 QQ 플러스를 이제 하는데, 아까 우리가 QQ놈을 이제 할 때 직선을 그릴 때 그냥 만약에 표준 정규분포면은 이게 그냥 QQ놈에서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그 선을 그려보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게 평균이나 얘가 표준 정규분포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뽑은 얘의 이제 평균 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해서 이거 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느 선에 이제 맞는지. 여기 이제 diff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이 책에서 diff라고 돼 있어서 diff를 써서 그런데 diff를 안 쓰고 싶긴 한데, diff 빼셔갖고 그냥 넷플릭스 이 상태, 요거 없이 그거의 평균, 요 시그마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diff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 책 아저씨가 이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그냥 원래 가격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예를 들어서 1달러였다 어느 날, 그 다음 1.1달러다, 그 다음 0.95달러다, 이렇게 해서 가격으로 이제 있으면은 저기 수익, 요 차를 뺀 게 수익이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살펴보니까 이게 이미 뺀 diff가 된 데이터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제 뭐 만약 프라이스면 얘는 전부 다 플러스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diff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diff는 뭐냐면 바로 직전 거랑 빼주는 거예요. 요걸 빼서 여기는 0.1 값, 여긴 빼면은 마이너스 0.15 값, 뭐 이런 식으로 얘보다 한 로가 작은 놈이 나오겠죠. 한 로가 작은 차를 한 건데, 어쨌든 뭐 diff를 써서 그냥 했는데,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파란색이
레드가 여기가 뮤 평균 제로, 표준 편차가 1인 거, 빨간 거 요렇게 되고 요거는 한데 어쨌든 저기 디프 값 한 거는 이게 구부러진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정기 분포는 따르지 않는 것 같죠? 정기 분포는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 책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뭐 책을 보면은 책은 좀 거꾸로 써놨구나. 요거에 거꾸로 해놨네. 거꾸로. 뭐냐면은 요 다음 게 순서를 막 바꿔 뒤죽박죽 해놨구만. 뭐냐면 책에는 여기 보시면 로그가 돼 있어요. 로그. 원래 요게 앞으로 가서 여기다 그 써야 되는데 만들면서 좀 그래. 로그가 돼 있어요. 로그에다가 디플레스. 이 로그는 왜 할까요? 로그. 요게 이제 좀 묘한 건데 어쨌든 뭐 로그로 해서 이거에 대한 평균 편차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조금 더 뭐랄까 정기 분포에 좀 가까워져 보이죠. 자,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혹시 데이터셋 이게 올라오나요? 한번 이걸 치면 어떻게 나와요? Air Passengers SSEN 이거 해서 컨트롤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혹시 데이터 이게 올라와 있나? 디폴트로 올라와 에어 패신저즈 있어요? 자, 이거를 플롯을 한번 해보죠. 플롯하고 에어 패신저즈 한번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겠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올라가죠. 이게 타임 시리즈라서 시계열 데이터라서 이게 되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비행기 미국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비행기 탑승자 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트렌드가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진폭이 커지죠. 자, 이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플롯 로그 에어 패신저스 차이가 좀 있나요? 진폭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이 로그 효과가 이제 그런데 로그는 이 축을 이제 이렇게 줄여주거든요. 축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 이 진폭이 커지는 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데 올라갈수록 이게 크게 줄어지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제 같은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돈이 옛날에 100원하고 지금 100원이 차이가 있잖아요. 로그를 씌우는 인플레이션을 줄여주는 없애주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를 이제 뭐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진폭이 이제 변화가 있을 때는 로그를 씌운 데이터 갖고 이제 타임 시리즈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근데 진폭이 변하는 거에 대한 타임 시리즈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그를 씌워서 이 진폭이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폭을 데이터를 분해할 때 고배 법칙으로 분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배 법칙으로 분해하면은 진폭이 이제 비슷해져요. 사실 로그라는 게 곱을 플러스로 바꾸는 효과가 있어서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잖아요. 곱이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디프한 이유는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원래 프라이스라고 생각해서 디프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로그한 이유는 이게 뭐죠? 인플레이션을 줄여주려고 해서 여기 사실 인플레이션 주는 순간 로그를 한 순간 약간 뭐랄까 직선에 가까워졌잖아요. 아까 데이터보다. 아까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휘거나 뭐 그랬는데 아까보다 이제 뭐랄까 로그를 하니까 좀 이제 직선에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제 생각이 디프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금융 쪽에 이제 이 책에서 요걸 그려본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금융에 있는 저 가격 모델이 정규 분포를 잘 안 따른다. 잘 안 따르는 거를 QQ놈 갖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저렇게 되더라라는 걸 하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요 부분은 그다지
여기 책 쓰신 분이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뒤쪽에 보면은 블랙스완 얘기 그 90페이지 주요 개념에 보면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란 가정은 뭐 그 자주 일어나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과소평가, 다시 말해서 꼬리 부분을 과소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건 뭐 같은 거고. 예. 요까지가 그럼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두 가지를 하나 있죠. 정기분포랑 이제 그 긴 꼬리 맥분포, 맥분포라고도 하고 롱테일 분포라고도 하고 이제 꼬리가 두꺼운 놈 그런 쪽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